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는데 꼭 병원이나 시설로 가야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걸까? 가족이 모두 일을 하거나 멀리 살면 집에서 버티는 시간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흐름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지 제도는 발표만 보고 지나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 정보와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제도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니 처음 오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번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누가 대상인지 가장 먼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렵게 보이더라도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제 돌봄이 필요한 분을 병원 밖,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비교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는지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도움이 있어도 각각 따로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습니다. 방문 진료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생활 지원은 또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가족이 다 찾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서비스가 끊기고 결국 가족 부담이 커지거나 요양병원 입원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예전 방식과 바뀐 방식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도움을 사람이 하나씩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상담과 조사 뒤에 필요한 지원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대상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대상은 노쇠나 질병, 장애 때문에 혼자 식사하고 청소하고 외출하는 일상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연세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요양, 생활 지원이 함께 필요한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 혼자 지내기 어려운 경우, 만성질환 때문에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낙상 위험이 커져 지방 환경까지 손봐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 화면은 대상자를 설명하는 핵심 문장을 보여줍니다. 연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복합적인 지원 필요가 함께 있는지를 본다는 점을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설명을 보면 소득 수준 때문에 신청이 막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건강 상태와 필요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집에서 생활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통합돌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가족이 도와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용 중인 기관 담당자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한 번 신청한 뒤에 조사와 계획 수립을 거쳐 맞춤형 서비스가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연결되는 서비스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방문 진료 같은 보건의료,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같은 건강관리,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같은 장기 요양, 그리고 긴급 돌봄과 주거 환경 개선 같은 일상생활 돌봄입니다. 이 화면은 여러 서비스가 한 사람의 생활을 중심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병, 몸 상태, 집안 환경, 생활 지원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제 실제 서비스 목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표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화면의 글자를 전부 읽기보다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돕는 지원이 생각보다 넓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보도자료에는 실제 사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이 홀로 감당하던 돌봄이 지역사회 지원으로 나뉘면서 부담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식사와 운동, 건강관리 같은 여러 도움이 함께 들어오면서 생활 전체가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숫자로 확인된 변화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합돌봄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숫자로 보여줍니다. 복잡한 통계보다 가족 부담과 입원 입소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 결과와 지역 자원에 따라 실제 연결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별로 본인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장애인 통합 돌봄은 현재 신청 가능한 지자체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그리고 129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지 제도를 어렵지 않게 실제 생활에 맞게 풀어서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도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